종로구 유권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정세균 의원님의 개소식을 보니까 정세균 의원님이 그동안 많은 종로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4년 전에 우리 정세균 의원님께서 당의 열망에 따라서 안전한 본인의 선거구를 갖다가 버리시고 이거 종로구에 입후보셔서 52%라고 하는 많은 득표를 하셔가지고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그 이후에 종로에 많은 수건 사업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종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시는 분들이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갖다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4월 13일 이 총선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세균 의원님을 다시 한번 종로구의 대변자로 뽑아주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정세균 의원께서 대한민국 정치에 큰 별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균 의원께서 종로구에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은 저도 이 종로구에 사는 하나의 유권자입니다. 제가 저 구기동에 사는데 저는 구기동에 오시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만은 구기동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열심히 이 지역을 찾으면서 이 환담을 갖다가 하셨다고 듣습니다. 현재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추진위원회를 이끄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난관에 처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과거 60년 동안 했던 경제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정세균 의원께서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경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정상적으로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고 우리의 중소기업, 이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생존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보장해 주자는데 매우 진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세균 의원님을 반드시 이번 4월 13일 선거에서 당선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경쟁 중에 있는 우리 박진 후보도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를 좀. 우리 박진 후보가 진짜 새누리당 후보가 돼서 아주 선의의 경쟁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뭐가 제일 잘못됐다고 그럽니까? 소통의 정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누구도 안 만나는 것이 대통령이고 누구도 안 만나는 것이 국무총리요. 그렇게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그래서 이 정권이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과 더불어 소통하고 또 많은 분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통합 능력이 있어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마치 다선 의원이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한 번만 해도 한심한 사람들은 물러나야 되고 5번을 하셔도 훌륭한 분들은 더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국회에서는 젊고 패기 있는 투사도 필요하고, 또 우리 정세균 대표님처럼 경험 많고 합리적이고 협상력이 있는 그런 화합의 정치인도 필요합니다. 그런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세균 대표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안정, 통합, 화합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2007년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굉장히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쩔 수 없이 뒷전에서 좀 교통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정세균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정세균 대표님, 그 외에 박지원, 안희정, 문재인 이런 분들을 전부 같이 모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민주주의, 인권, 한반도 평화 이런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려고 하셨던 가치를 위협하는 수구 보수 정권에 맞서서 우리 야권이 과거의 감정을 뛰어넘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뛰어넘어서 대의를 위해서 통합하고 다른 정파들도 다 손을 잡아서 꼭 승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정세균 대표님께서 그 다음 해에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난 5, 6년간 참 당이 혼란스럽고 바람잘 날이 없어서 역시 구관이 명관이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때만 해도 이런 정권이 나올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혔었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런 위기감 때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야권이 분열돼서 지금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새로운 당을 창당해서 그동안의 야당의 문제점을 극복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옛날의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남 정치를 복원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까지도 설명이 없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은 구시대 방식으로 계속 나가면 만년 야당을 못 면한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대체 구시대 방식을 극복할 새로운 방식이 뭔지 제가 4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기다리다 지쳐서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통합과 연대를 거부하면 결국 야권의 공멸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역할을 해주실 분은 화합과 통합의 정치인인 정세균 대표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나선 것은 그동안 분노하시고 실망하셔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리셨던 그런 유권자들께 다들 다시 돌아오셔서 당을 혁신하고 수권정당으로 만드는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총선에서 몇 석 더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년 대선까지 가서 꼭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우리 나이로 95세가 되셨는데 내년 대선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 되는 것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세균 대표님이 정권 교체로 가는 그 길을 꼭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총선거를 앞둔 우리 정치 환경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던 그러한 권위주 시대의 공작 정치가 다시 흥행을 하고 있고, 또 언론 환경도 제가 언론에 출신입니다만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열악한 언론 환경이 요즘 언론 환경 같습니다. 요즘 총선을 비롯해서 이 언론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여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야당을 해치는 대단히 불공정한 이러한 보도가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해에 있는 이런 경우를 두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앞에서 할 말 싹싹 다 해버리고 날 보고는 무슨 말 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고 여러분 이제 더 드릴 말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내려가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신 말씀만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매우 난처합니다. 기회로 봤을 때는, 정권 교체의 기회로 봤을 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아주 솔직히 이름 부릅시다. 뭐 전 정권 그럴 것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느낀 건 황당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이없다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어디서부터 뭘 손대야 할지 지금 모르는 황망한 처지입니다. 국민들 마음도 떠났습니다. 근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참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 또는 총선 선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야당이 잘못해왔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고 또 고쳐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지지자 모두가 당을 고치고 개혁하라고 그랬지 당을 깨부시라고 말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응? 쥐잡으라고 그랬지 독깨하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네,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빈대 잡으라고 그랬지 중화상관 태우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맞죠? 쇠불 고치라고 그랬더니 쇠까지 잡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합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제일 먼저 집권 여당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그것은 뭐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새로운 희망과 의지, 우리의 꿈을 실현 나가는 첫 길이고, 두 번째는 야당을 이렇게 징기벌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야당인 듯 야당 아닌 듯 야당인 척하는 그 어떤 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 정치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작가로 살면서 한 번도 정치에 뜻을 준 적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세균 의원이 워낙 좋은 분이고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고 해서 오랜 친분으로 가깝게 있고 싶어서 후원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선거 때는 선거 개소식에도 안 온 엉터리 후원회장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정세균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한 국민으로 볼 때 정말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집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소박한 유권자의 마음으로는 야당은 짜증이 나고 집권당은 분노가 치솟습니다. 짜증나는 것은 고쳐갈 수 있지만 매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런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으로 후원회장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도 이제 정세균 의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설 것이 아니라 3분의 2석의 혹시라도 야권 분열에 의해서 새누리당이 그런 개헌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하는 이 국난에 대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잘못된 집권당과 싸워야 되지 않는가. 청와대에서 한 사람이 정치권 전체를 무화시키고 있는 이 국면을 모든 국민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어색하게도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유일한 정세균 남자친구입니다. 한 번도 스캔들이 안 나네. 저는 전라북도 홍보대사를 한 30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행은 제 고향 쪽 무주 쪽으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군수님도 하시고 의원님도 하시고 우리 김원기 의장님 한 20년 만에 뵀죠. 무주 리조트에서. 그리고 이제 4월 중순 김제의 파란 보리가 바람에 휘날릴 때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희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저는 전혀 정치는 정말 45년을 영화하고 탤런트만 하고 뭐 정말 여당 야당을 안지도 뭐 그렇게 오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나 동창이나 뭐 누구 뭐 기업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정치 얘기들이 자기네끼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정세균 의원을 얘기를 하면서 청렴결백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자꾸 들어요. 사람이 왜 4-5명 모이면 한 명은 누군가가 씹히잖아요. 연예인도 그렇고. 그 욕을 해야 재밌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이 갔어요. 누굴까? 그게 한 30년 전이죠. 뭐 초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참 그 좋은 얘기만 들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제 철학은 명예는 정직의 왕관이다라는 걸 그게 제 인상 철학인데 저는 일단은 정치인이고 사업가고 정직을 밑에 깔고 약한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이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친구가 됐어요. 몇 달 제가 많다고 누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늙어 보이니까 친구 맘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기 그 상인협회 계신 분도 오시고 또 노인협회 계신 분도 오셨는데 이제 선거 유세하실 때 일용엄마가 필요하시면 콜하세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 선거 기간 동안에는 유세 기간 동안에는 여기 와서 장 보고
저는 이제 남대문 시장을 쭉 가요. 우리 엄마가 군산서 채소장 살았기 때문에 그 남대문 시장 가서 꼭 채소를 샀는데 이제 이쪽 와서 장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침울한 영국 속담에 편안한 파자마를 입고 만날 수 있는 게 친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편안하게 만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발꿈치가 닳도록 뛰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희 선생님, 네, 전 투사였습니다. 투사라기보다는 저는 여기 더불어민주당, 저는 승부당입니다. 당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정세균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정직한 그 정세균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압승을 위해서 동남아 도움이 될까 해서 승부당으로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기로 사실상 그때까지 아랫도리를 털어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김정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퇴행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님, 경제와 통일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을 오히려 불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분수경제를 통해서 남쪽을 탄탄히 하고 또 남북의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의 기반을 갖추고 남북철도를 놓고 이것이 중국을 거쳐서 유럽의 베를린까지 가게 되면 대한민국 선진국이 있다. 그것을 통찰하시고 실천해 오시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퇴행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세균 대표를 반드시 국회에 다시 입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세균이가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말 심각합니다. 경제 IMF 회원의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국방,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돼가는 게 없습니다. 역사를 왜곡하죠. 또 일본하고 제대로 협상을 잘못해서 위안부 문제 100억과 바꾸는 또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차라리 그럴 테면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불가역적으로 100억하고 바꿨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우리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데 거기에 더해서 청년들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년들. 제가 어제 무학동에 가가지고 새벽에 명함을 돌리는데 어떤 어머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자기 아들이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그 어머님을 보니까 미인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들도 잘났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가슴이 아파 죽겠다. 어떻게든지 청년 문제 해결해달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년 대책,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해드렸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었습니다. 1200조.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도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지난 8년 동안에 엄청난 규모로 국가부채,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 대박이 아니라 정말 제가 나쁜 말은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개성공단까지 폐기를 하고 남북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절대 둘 수 없습니다. 이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하기까지 한 이 정권 절대 그냥 둘 수 없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거 때 심판하는 것이지 선거가 지나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과 부도덕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그들만 책임이 있는 것이냐? 정치권 반성해야 됩니다. 여당도 반성해야 되지만 야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야당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을 때만이 야당이 제자리에 바로 서서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야당이 분열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권 교체 분위기가 아무리 무르익어도 정권 교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야당이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도 못하고 또 분열하고 이런 걸 청산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정권 교체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숙권 능력이 있는 야당으로 거듭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해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